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요? 자, 보이시죠? 네, 이분. 자, 자동차 구조원리 이은승 교수님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 김현철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좀 유쾌하게 시작해 보려고 간단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선생님들 소개하는 분위기였고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치기 앞서가지고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문제들로 봉투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도로교통법규는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한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과목 묶여서 한 세트, 그 다음에 사회까지 같이 해서 두 가지 과목 같이 할 수 있는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필요하신 거 선택적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터이고 이제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 해설 및 답안에 나와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제 난이도별로 제일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중간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중간보다 조금 쉬운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A, B, C, D, E라고 해서 퍼센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 큰 틀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분류표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과목 안에 또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 전기, 셰시 그리고 이제 그 또 소분류의 단원으로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문제가 이렇게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분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10회분이지만 최대한 다양한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다 터치할 수 있게끔 좀 변별력 있게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요거 참고로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지금 저공해 자동차 문제가 거의 한 문제, 두 문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공해 자동차 문제는 회차 구분 없이 꾸준하게 문제를 이렇게 포진시켜 놨으니까 여러 문제 접하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1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자동차의 재원 중 하나인 휠 트레드, 휠 트레드? 뭐지? 타이어에서 트레드는 들어봤는데, 타이어 트레드에서 트레드가 하는 역할이 뭐다? 노면과 직접 닿는 부분을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휠 트레드? 뭐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휠 트레드를 우리,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윤거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거라는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휠 트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휠 트레드가 윤거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 좀 하나 챙겨 주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휠 트레드를 맞춰가지고 이거는 윤거야. 그래서 윤거는 뭐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타이어 측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휠 베이스하고 헷갈렸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앞, 뒤, 바퀴 각각의 중심, 수평, 거리. 우리 축구잖아요, 축구. 축구를 영어로 했을 때 이제 휠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정답을 뭘로 4번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해설지에. 그래서 그거 좀 정오표를 제가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불편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번에 휠 트레드가 뭘 나타낸다? 거를 나타내는 용어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윤거, 윤중, 윤자와 관련된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오는 어디에 있느냐? 자, 요렇게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블로그에 제가 다 내용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블로그에 정오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별로 해서 기본서 300제 방금 보셨던 봉투 모의고사까지 해서 종류별로 정오표가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필요하시면은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실수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1번의 답은 2번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1번 내용 보죠. 선지 1번.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거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접지되는 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자동차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최저 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최저 지상고로 또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요 표현도 하나 알아 놓으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기본 내가 알고 있는 용어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좀 봐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재원과 관련된 용어, 특히 뭐 윤중, 윤거 특히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휠트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입니다. 자, 고에너지 점화 장치에 사용되는 파워 트랜지스터의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액추에이터죠. ECU의 전원을 받아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역할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종류 중에 PNP와 NPN형 트랜지스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먼저 언급된 거는 파워 트랜지스터에 주로 사용되는 보시는 것처럼 NPN형 트랜지스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자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베이스, 그 다음 뭐다? 컬렉터, 이미터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 요거 괜찮네요. 그죠? 문제에서는 뭐야? 틀린 것을 고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ECU와 연결됩니까? 그렇죠. 베이스는 ECU의 제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제어하는 ECU가 있으면 ECU에 입력되는 센서의 신호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크랭크 각 센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상사점, 즉 TDC 센서, 요 두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내가 언제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ECU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단자는 크게 세 개가 있다. 여기 ECU와 연결된 베이스, 그 다음에 접지와 연결된 이미터,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이죠. 점화 1차 코일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죠? 여기 컬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에서 들어갈 때는 이쪽이 플러스, 나올 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12V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머릿속에 다 놓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선지 아까 계속 이어나가면은 베이스는 ECU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크랭크 각 센서, 그죠? 1번 상사점 센서의 신호를 기준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컬렉터는 점화 코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컬렉터는 여기 있죠? 점화 코일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이 되며 베이스의 신호에 의해서 전원이 제어된다. 스위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전류, 대전류 이렇게 흘러가며 있어가지고 베이스, 인가 신호 있어야지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때 불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베이스 전원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컬렉터 전류 같이 차단되면서 1차 코일의 자기 유도작용, 그리고 하나의 끝에서 감겨서 한 100회 정도 많이 감겨있는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 그리고 이제 2차 코일과 고전압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전기 로터를 거치게 됩니다. 배전기 로터를 거쳐서 다시 고압 케이블, 그 다음 뭐야? 점화 플러그 쪽에 고전압을 유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거의 2만 볼트 넘는 고전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자, 이미터는 접지와 연결되며 이 부분 괜찮네요. 베이스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점화 플러그에 불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가되었다가 끊어질 때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기본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방금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 플래시 보여드리면서 수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담은 그 기본서에서 공부 학습했던 내용 말고 나머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